화장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것 때문에 심장 질환이 생기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샤워를 하거나 양치를 하고 볼일을 보러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데요. 무심코 사용한 이것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샤워기입니다. 여러분, 욕실에 있는 샤워기 헤드를 언제쯤 바꾸셨나요? 기억도 안 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샤워기 헤드는 큰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잘못 사용했다가는 폐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소독을 거쳐 깨끗하지만 오래 사용한 샤워기 헤드를 열어보면 물때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이 물때에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 중인 샤워기 헤드를 임의로 선택해서 그 안의 물때를 조사했는데요. 세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비결핵 항산균이라는 박테리아였습니다. 그동안 이 박테리아로 샤워를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찝찝하시죠? 그런데 비결핵 항산균에 감염되면 폐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림프절염, 피부질환, 파종성 질환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치료 기간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재발 확률도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천식이나 폐질환, 숨 쉬는 게 힘든 기관지 질환이 있다거나 만성 질환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샤워기 헤드와 줄을 분리하고 대야에 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어서 하루 정도 담가 놓는 방법이 있고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좋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을 틀어 놓으면 세척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 계시죠? 욕실 온수는 아무리 뜨거워도 세균을 죽일 정도로 뜨겁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요. 폐가 약한 분들은 샤워 목욕보다는 욕조 목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두 번째, 칫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 마를 날이 없는 욕실은 항상 습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습도가 높을수록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욕실 제품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중 치아 건강과 부강 위생을 담당하는 칫솔은 입안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에 특히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주로 욕실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세균 범벅이 된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꼴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욕실에 보관된 칫솔에서 변기의 물보다 200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했고 특히 대장균과 폐렴막대균, 뮤탄수균 등 700여 개가 넘는 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이유는 양치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썩게 하고 잇몸 질환 등으로 인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세균성 심장 질환인 심내막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면대 위에 두거나 변기와 가까이 두는 건 피해야 하고요. 칫솔 사용 후에는 햇빛에 완전히 건조시키기, 소금이나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물에 녹인 뒤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기, 양치 후에는 흐르는 온수물에 30초간 헹구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속 세균은 잇몸 질환뿐 아니라 암이나 혈관 질환,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칫솔 관리에 꼭 신경을 써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각질이 함께 닦이게 되는데요. 특히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건 속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널거나 바로 세탁하고 3회 이상은 사용하지 않아야 좋고요. 샤워타올 역시 사용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고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합니다. 샤워 후 타올에 피부 각질이 남아있으면 세균의 영양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번식을 돕는 꼴이 되는데요.
특히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샤워 타월을 사용해야 합니다. 함께 사용한다면 피부 질환을 전염시키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세 번째, 샴푸입니다. 거의 다 쓴 샴푸를 남김없이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물을 채워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다 쓴 샴푸통에 물을 부어 사용하게 되면 세정력도 떨어지고 녹농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이 균은 여러 질병을 부르는 세균 중 하나입니다. 달콤한 냄새에 녹색을 띠는 농을 생산한다고 해서 녹농균이라고 불리는데요. 공기, 물, 토양 등 주위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특히 습한 환경을 유달리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넣은 샴푸통은 최적의 번식 환경이 됩니다. 녹농균은 신체 거의 모든 곳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균이 번식한 샴푸물이 귀에 들어가면 외이도염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에 닿으면 발진, 가려움을 유발하고 심하면 모낭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 화상이나 상처 등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한데요. 녹농균이 피부를 타고 상처나 화상 부위 등에 닿아 2차 감염을 유발하면 국소 감염 병변부터 폐혈증, 전신 감염 등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폐혈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샴푸 외에도 바디워시, 주방 세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리필 제품을 사용하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도 바로 채우기보다는 통을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잘 말린 후 사용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네 번째, 샤워 커튼입니다. 샤워를 할 때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으려고 샤워 커튼을 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잘 알고 사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센터에 따르면 PVC 성분으로 제조된 샤워 커튼이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해로운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유해 물질이 열과 습기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를 자극해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질환을 유발하고 샤워 커튼과 접촉한다면 피부 알레르기와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이옥신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샤워 커튼을 구입할 때는 어떤 성분으로 제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PVC보다는 PEVA나 EVA와 같이 안전한 소재로 만든 샤워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욕실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풍기를 좀 더 오래 틀어둔다거나 문을 열어두고 자주 청소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다섯 번째, 변기입니다. 욕실 바닥이나 변기는 며칠만 청소를 안 해도 분홍색 물때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화장품 찌꺼기라 생각하기도 하고 세제가 남아 생긴 곰팡이라 여기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박테리아로 주의해야 합니다. 호주 청소 전문가에 따르면 욕실에서 발견된 분홍색 때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특성에 따라 샤워기, 세면대, 변기 주변 등 물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며 세균 번식으로 인해 분홍색이나 빨간색의 막을 형성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기회 감염성 병원균이니만큼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신체가 약해진 분들에게는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요로 감염, 호흡기 감염, 결막염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폐렴과 수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이 박테리아는 닦으면 쉽게 제거되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요. 습한 환경에선 금방 다시 생기니 가능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사용 후에는 환풍기를 최소 20분 동안 켜서 습기를 줄이고요. 벽과 바닥은 수건이나 스퀴지를 사용하여 물기를 최대한 없애주시면 예방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실 청소 방법이 있는데요. 변기 속 찌든 때는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뿌려 닦으면 잘 지워집니다. 새 음료가 아닌 김 빠진 음료를 활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변기 속 찌든 때는 암모니아, 요석 등 염기성 물질인 반면 탄산은 산성 물질인데요. 염기성 물질과 산성 물질이 만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때가 잘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욕조에 낀 물때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1대1로 섞어 닦아내면 없어지는데요. 린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른 수건에 린스를 덜어 물때가 낀 부분을 닦은 후 물로 씻어내면 되고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욕실의 악취의 근원인 배수구 청소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수구에 낀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고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부어주면 약 15분 뒤 거품이 생기는데 이때 뜨거운 물을 부어 헹궈주시면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단호박을 먹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단호박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눈 건강, 당뇨, 치매 예방에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호박과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2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팥입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단호박을 드신다면 싹 해결됩니다. 이는 단호박에 함유된 칼륨이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붓기를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출산 후 몸이 붓는 산모들에게 단호박이 좋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단맛은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몸에 좋다고 해서 매번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건 정말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단호박을 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간식처럼 간편하게 섭취하기도 좋은데요. 여기에 함께 넣으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팥인데요.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할 정도로 몸에 좋은 식재료로 특히 적소두라 불리며 이뇨작용과 해독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이런 팥에는 비타민과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에 쌓인 과잉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액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또한 신장 기능을 도와줘서 소변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염분과 물을 함께 배출함으로써 부종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호박과 팥은 부종이나 붓기를 완화하는 식품으로 많이 추천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과 팥을 죽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단호박을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 속을 제거하고 물에 끓여 익혀줍니다. 그 다음 찹쌀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준 후 식혀서 갈아주고요. 여기서 팥은 미리 불려 놓았다가 따로 익혀서 단호박과 함께 섞어 입맛에 맞게 설탕과 소금을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완벽한 건강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신장이 약한 분입니다. 단호박은 풍부한 영양 성분을 자랑하는 건강식품인데요. 특히 칼륨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도 주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오히려 해가 되는데요. 단호박의 풍부한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곤란, 심장마비까지 걸리게 하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뿐만 아니라 단호박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단호박 섭취를 더욱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계피입니다. 단호박은 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아주 특별한 식품인데요. 밤처럼 고소하고 달콤하지만 100g당 70칼로리로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호박의 단맛 때문에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혈당 지수가 높더라도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면 혈당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구마와 단호박의 혈당 지수를 비교했을 때 단호박이 살짝 높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고구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또한 단호박에 함유된 자연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먹은 양에 비해서도 열량이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코발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수치를 오히려 낮춰주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째 먹는 것인데요. 껍질에는 페놀산과 펙틴 성분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인해 우리 몸을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인데요. 당뇨약의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증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합병증을 비타민 B12가 낮춰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을 이 식품과 함께 드신다면 혈당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계피입니다.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특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서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소화장애, 복통,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그중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도 있습니다.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51명을 12주 동안 계피 또는 위약을 먹게 했는데요. 그 결과 계피를 먹은 환자는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작용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위약을 먹은 환자는 혈당이 낮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당뇨병 환자나 당뇨를 예방하려는 분들은 계피를 드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하루에 티스푼으로 1스푼에서 많아도 2스푼 이하로 드셔야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럼 몸에 좋은 단호박과 계피를 찜으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 다음 썰기 쉽게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려주세요. 너무 많이 돌리면 썰다가 형태가 망가지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돌려줍니다. 적당하게 익었다 싶으면 속을 파내고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기름 두른 팬에 중약불로 익혀줍니다. 속까지 잘 익었다면 접시에 담고 계피가루를 솔솔 뿌려주고 꿀도 살짝만 뿌려주면 단호박 계피찜 완성입니다. 최악의 궁합 두 번째, 장이 약한 분입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많은 분들이 한번 드실 때 과한 양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장이 좋지 않다면 섭취 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반적으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과도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소화 불량을 유발합니다. 식이섬유가 과하면 가스를 생성하고 장 근육 운동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듯이 장에서도 경련을 일으켜서 설사나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면 장이 마비돼서 복통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단호박을 드실 때 쓴맛이 났던 적 있으시죠? 이 맛은 호박에서 생성하는 자연 독소인 쿠쿠르비타신 때문인데요. 이 독소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성분으로 소량을 섭취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시거나 위장이 약한 경우에는 위염, 장염, 위경련 등의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호박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달걀입니다. 요즘 눈이 자주 뻑뻑하고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걱정은 단호박을 드시면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의 노란 속살에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정보로는 눈 건강을 위해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단호박을 드셔도 녹황색 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라는 두 가지 파이토케미컬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눈의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고요. 루테인은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 덕분에 자연에서 온 눈 영양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흡수되면서 눈 건강뿐 아니라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암과 심장 질환까지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단호박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애호박보다 20배, 늙은 호박의 6배, 그리고 고구마보다는 10배나 많은 양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단호박 4분의 1 조각만 드셔도 우리 몸에 필요한 권장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을 함께 섭취하시면 부족한 다른 비타민들과 치매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달걀 속에 함유된 고품질의 단백질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뇨 발병률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뇌혈관 손상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달걀의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당뇨 예방에도 좋은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가장 유사한 단백질로 달걀을 꼽았으며 다른 식품을 평가할 때조차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치매를 막아주는 핵심 성분은 노른자 속의 풍부한 레시틴 덕분인데요. 이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단호박과 달걀을 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단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에서 3분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 뚜껑처럼 윗부분을 잘라주고 속을 파줍니다. 집에 남아있는 야채들도 잘게 썰어주시고요. 달걀 3개 정도를 풀어서 소금 한 꼬집과 물을 조금 넣고 아까 썰어둔 야채들도 모두 섞어줍니다. 그리고 단호박에 달걀물을 3분의 2 정도 부어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10분 정도 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65세 이상 2명 중 1명이 걸린다는 당뇨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말기 신부전이나 뇌졸중의 원인으로 사망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한 스푼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혈당 내려주는 최고의 오일 3가지와 당뇨를 이겨내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오일, 첫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는 다양한 아미노산과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데요. 그중 불포화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중성지방이 증가하고 염증 유발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 아보카도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요.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신부전, 망막병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스테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오일을 8주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아보카도 오일은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아 노폐물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과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기름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나 혈당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5ml로 한 숟가락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장시간 공기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산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보관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두드러기, 복통,
구토 등을 호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아보카도 오일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생채소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영양 성분이 배가 되는데요. 국제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특히 당근이나 시금치, 양배추 샐러드에 아보카도 오일을 넣었더니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1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아보카도 오일을 한 티스푼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오일 두 번째, 올리브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만성질환으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점에서 올리브유 또한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로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E, 폴리페놀, 식물성 스테롤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소염작용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만성염증 상태에 놓이기 쉬운데 올리브유의 항염증 효과가 이를 완화하는 데 좋은데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GI 지수 음식과 함께 올리브유를 섭취할 경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아밀린이라는 대사조절 성분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작용 덕분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리브유의 등급 중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은 가장 건강에 좋은 오일로 발연점이 낮아 조리용보다는 직접 섭취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적합합니다. 그 다음 등급인 버진, 피오순으로 낮아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하루에 딱 한 스푼에서 2스푼씩 섭취하거나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샐러드나 바게트 등에 찍어 드시면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오일 세 번째,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기름은 포화 지방산이 적고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국민 식용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카놀라유는 E형 당뇨병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당 지수가 낮은 식단을 유지하면서 카놀라유를 섭취한 E형 당뇨병 환자들의 당하혈색소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로 인해 카놀라유가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천식 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따르면 비타민 E의 한 형태인 감마 토코페놀이 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혔는데요. 카놀라유에는 이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천식 환자들은 알파 토코페놀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수입되며 그 원재료는 유전자 변형식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꽃씨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GMO 유채꽃씨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카놀라 협회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GMO 물질이 정제되어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외에도 토코트리에놀 성분이 함유된 포도씨유 또한 지방 축적을 막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품과학영양저널에 따르면 포도씨유를 섭취한 비만 여성의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발연점이 높아 볶음이나 구이 요리에 적합하지만 기름 자체의 열량이 높다 보니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고요. 고르실 때는 제품 뒷면의 기름 배합률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포도씨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많은 양의 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특히나 필요한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치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당을 낮추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갈아 먹지 말기입니다. 과일은 다량의 과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섬유질도 많아 적당량 먹는 것은 당뇨 관리에 좋은데요. 하지만 과일 섭취 시 갈아서 먹기보단 통째로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그냥 먹었을 때와 갈아서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 안에는 다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갈아 먹으면 없어지거나 변형이 되어 과당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가 오히려 안 좋으니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한식은 하루 단백질 권장량보다 적은 편인데요. 합병증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 상승 정도가 낮고 인슐린 분비를 적게 늘려 높은 혈당이 걱정인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덕지덕지 붙은 단백질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나 햄과 같은 가공된 육류는 안 좋고요.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나 육류를 요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골고루 먹기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몇 가지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먹는 것은 단기간에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균형되게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포함되고 섬유질도 먹어야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하루 이틀 식단을 바꿔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섭취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한데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순서입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채소를 먹고 그 이후에 고기와 같은 반찬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보다 낮출 수 있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몸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 포만감도 더해져서 섭취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빠르게 장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밥을 제일 나중에 먹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도 완만하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식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포만감을 더 늘려 전체적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으로 더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추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암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대추는 장 건강, 뼈 건강, 노화 방지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대추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추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대추즙입니다. 대추는 그 색이 붉다하여 홍조라고도 불리고 한방에서는 이뇨강장, 건의진정, 건의자양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대추즙을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보약이 되는데요. 대추즙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와 B군은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필수 무기질이 풍부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을 제공하고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 덕분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불량이나 더부르감이 자주 발생할 때 드셔도 좋은 해결책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대추즙을 만들 때 다량의 대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대추의 높은 당분과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게 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추즙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가득하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소화장애나 설사를 유발하고요. 특히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니 대추즙의 경우 하루 한 컵씩 섭취하시고 대추 생과의 경우에는 하루 6개에서 8개 정도만 드셔도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생강입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급격한 호르몬 변화는 물론 우울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추에는 철분을 포함해 칼슘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여성분들에게 너무나 좋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추에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노년기에 섭취해야 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여기에 생강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슈퍼푸드라 불리는 생강은 독소를 배출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40여 개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와 머리카락 등 신체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달달하고 알싸한 맛을 내는 진저롤은 관절염과 두통을 먹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몸속에 늘어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 때문에 비만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대추와 생강을 차로 드시면 좋은데요. 한번 만들어 두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대추를 깨끗하게 씻어 반으로 자릅니다. 생강도 껍질을 제거하거나 껍질째 깨끗하게 손질해서 채 썰어 주세요. 그 다음 흡수가 적고 단맛을 내는 비정제 원당이나 스테비아 또는 꿀을 첨가하시면 좋습니다. 분비한 재료를 냄비에 넣고 자작하게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고요. 대추와 생강을 푹 삶아 주신 후 체에 걸러서 깨끗한 유리병에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대추 생강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건대추입니다. 제사상이나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대추는 그만큼 귀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말린 대추, 즉 건대추에는 많은 성분과 효능이 있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많은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추를 말리게 되면 천연 당분이 농축되어 당분 함량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 당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나 안 좋은데요. 또한 대추를 말리는 과정에서 각종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도 줄어들어 신선한 대추에 비해 영양소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소화불량으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건강을 위해 대추를 섭취할 때는 신선한 대추를 드시거나 건대추를 드시더라도 적절한 양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차로 드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 등 당분을 추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마늘입니다. 대추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체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데요. 특히 대추에는 체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서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함께 드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라 불리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가지고 있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더욱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는 마늘의 혈압 조절과 면역력 강화 효과, 그리고 대추의 체력 증진과 항염증 효과가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삼계탕에도 같이 들어가는 조화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차로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먼저 마늘과 대추를 끝이 씻어서 물기를 말려줍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마늘과 함께 다져주시고요. 마늘과 대추, 꿀의 비율을 1대1대1 비율로 섞어서 밀폐 용기에 옮겨 담고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대추 마늘청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다만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우유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레시피로 대추와 우유를 라떼로 즐겨 드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두 식품 모두 건강에 좋지만 같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가 가득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환절기의 기관지를 보호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피부 미용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칼슘과 철,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높이고 빈혈을 해소하여 어지러움증을 해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대추의 비타민들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소화와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장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화 불량이 발생하고 결국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따라서 건강에 좋은 대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고 싶다면 섭취 시간에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음식의 궁합을 잘 알고 드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이제부터는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꿀입니다. 요즘 들어 밤에 잠도 안 오고 짜증이 늘어난 분들 계신가요? 이럴 때 대추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대추는 전통식품 중 하나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특히 비타민C가 귤의 7배, 사과의 50배가 넘는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체내 스트레스 해소와 기혈순환에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요.
베타카로틴 성분도 풍부해서 항균,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대추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효능을 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대추와 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두 성분이 상호 보완하여 더욱 큰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데요. 꿀은 기관지와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추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환절기에 폐 건강과 호흡기 보호에 좋고 불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차에 꿀을 넣어 마시면 꿀의 달콤함이 대추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만들어 효과적인데요. 이렇게 꿀을 넣은 대추차 한 잔은 수면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아무리 좋아도 대추와 꿀의 섭취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두 성분 모두 열량이 높은 편이므로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 비만, 당뇨,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한 두 식품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도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 치아와 뼈 그리고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병도 낫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저사고라고 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 고기는 주변에서 쉽게 먹을 수 없고 꾸준하게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저도 매일 2포씩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황제실록에서 만든 장어 품은 흑염소 진액은 이름처럼 장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장어는 보기식이고 흑염소는 보양식으로 보기와 보양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 포에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안 챙겨 먹어도 하루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흑염소 진액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위생 문제가 없는지 확인된 해썹 인증과 우수식품, 의약품 제조 GMP 인증을 받았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인근 건강원에서 흑염소를 내려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 해썹 위생 인증이 없고 불법 포획 도축한 흑염소로 많이 쓰입니다. 먹었을 때 특유의 잡내가 있고 역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리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둘째, 식육 추출 가공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에 액상차나 추출 가공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주요 원료가 흑염소가 아닐 수 있는데요. 추출물, 고형분을 활용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2차 가공한 겁니다. 흑염소 함량이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은 알 수 없는데요. 진짜 흑염소 진액은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